자, 각막 표면은 일정한 강도가 앞에서 뒤에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나무 토막이 앞에서 뒤에까지 균일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무도 외피가 강하고 안으로 갈수록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각막 표면에는 각막의 네, 안녕하십니까. 유배란과의 베이철 원장입니다. 요즘에 시력 교정 수술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라식 라섹이 있고 펜토세칸 레이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수한 레이저를 하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스마일 라식이 있는데, 근데 2013년도에 유명한 이제 각막 굴절 교정 수술에 여러 큰 회사에 상담도 해주는 레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또 교수이자 임상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각막이 있으면 눈 표면의 각막, 이 표면의 각막이 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마치 나무 토막이 앞에서 뒤에까지 균일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무도 외피가 강하고 안으로 갈수록 좀 약하지 않습니까? 눈도 가장 바깥쪽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각막 표면은 일정한 강도가 앞에서 뒤에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쪽일수록 굉장히 강도가 강하고 뒤로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다가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 단에서 강도가 없어지겠죠. 그걸 규명해낸 사람입니다. 앞쪽에서는 각막 표면의 콜라겐층이 이렇게 정렬 배열만 된 게 아니라 크로스로 배열돼서 훨씬 더 견고하게 돼 있다는 것을 조직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각막 표면에는 각막의 지각신경, 사실 각막 표면에도 우리가 그 신경에 손상을 줘버리는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그렇게 손상을 주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각막 중간에서 수술하는 소절개창 수술 방법들은 훨씬 더 각막을 강하게 만드는 구조를, 건강한 구조를 남기고 신경 구조까지 좋게 만듦으로써 훨씬 건강하고 강한 각막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이제 스마일로 알려진 수술법의 단점은 이게 너무 강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너무 거친 면의 렌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클리어는 훨씬 더 약한 에너지를 빠르게 조사를 해서 마치 나무를 쓰러뜨릴 때 도끼로 쿵쿵 찍어서 쓰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단면이 굉장히 안 좋겠죠. 전기톱으로 부에 잘랐다면 날은 작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움직인 전기톱에 자르면 단면은 굉장히 깨끗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라식은 그렇게 전기톱처럼 정교하게 깨끗한 렌즈를 만들어 줌으로써 훨씬 빠른 시력 교정 효과를 보게 만들고 고스란히 각막의 앞쪽에 강한 부분을 남겨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각막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라식 라섹, 그 다음에 클리어 라식, 스마일 라식은 전부 다 이 각막 표면에서 볼록 튀어나온 돋보기의 도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라식과 라섹은 이 앞에서부터 수술해 나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이 라섹입니다. 라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표면에 있는 상피만 살짝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쭉 각막을 연마해 나가죠.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도수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안경 도수를 여기서 빼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잔여 각막이 가장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게 장점인데 앞쪽에 있는 각막을 손상을 시킨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피는 재생되지만은 상피 바로 밑에 있는 보호만층이라는 그래도 각막의 전면의 강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층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의 제일 바깥층은 콜라겐층이 훨씬 더 X자 모양으로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평행하게 콜라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층이 손실을 꽤 많이 본다는 게 라섹의 큰 단점입니다. 대신 남는 양은 좀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게 라섹 수술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식은 이 표면에 플랩을 만들어서 이걸 제끼고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각막의 상피하고 보호만층은 어느 정도 남길 수가 있지만은 이 플랩을 만들 때 0.5mm 4푸심 정도, 이제 현미경 단위로는 500 마이크론이라 그러는데 이 500 마이크론 정도에서 약간 좀 두꺼운 정도거든요. 근데 상피의 절편을 만들 때 이미 110에서 한 130 정도 되는 각막 절편을 먼저 제끼고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각막량이 너무 적게 됩니다. 이게 이제 라식의 가장 큰 약점이 되죠. 또 아울러서 이게 신경이 끊겨 있기 때문에 건조증에도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물론 덮고 나면은 회복은 되게 빠릅니다만은 잔여 각막량의 적음으로 인해서 눈의 어떤 외상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취약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여기에 비해서 펜토세칸 레이저로 하는 치료법은 이 각막 표면을 사실 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각막의 좀 아래쪽, 아까 말했던 전면에 지그재그로 돼 있는 면을 그대로 살리고 그 아래쪽 평평한 면에서 렌즈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빼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각막의 앞쪽에 강한 구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라식이 10년 가까이를 발전하고 있고, 스마일 라식 갖고 있는 장점 그대로 살리고 단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 라식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각막 표면을 이렇게 고무로 제가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워있게 되고 수술 받게 되면은 이 각막 표면과 그 라식 장비의 접촉면은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어서 스마일 라식에서는 이게 점점 다가와서 여기 이제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부착을 하고 나서 레이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각막 표면에서 이제 렌티큐를 뽑아내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모양이 어때요? 곡면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누르고 아무리 협조 잘한다 하더라도 순간 눈을 감아버리거나 눈을 감을 때는 우리 눈은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간 강한 힘에 의해서 눈이 팍 안구가 돌게 되면은 이 곡면이 눈을 지탱하지 못하고 돌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스마일 라식할 때 발생하는 석션 도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석션이 해지가 돼버린 거죠. 문제는 레이저가 나오고 있는 중에 렌티큐를 만들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해지가 탁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다시 맞춰가지고 또 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 스마일 수술을 포기하고 한동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라섹 수술 같은 다른 앞에부터 깎아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클리어 라식은 이런 곡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막 표면 접촉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평면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면이 이 표면을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눌려가겠죠. 그럼 눈이 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눈이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고개를 막 움직이고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술하러 와서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잠깐 눈이 감기거나 딴 생각해가지고 눈이 돌아갈 정도 수준은 이걸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 곡면일 때는 이게 아무리 접촉을 잘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물 같은 게 모여서 끼기가 쉽습니다. 특히 공기가 잡히거나 눈 표면에 이물 같은 게 잡혀서 여기 가운데 모여서 붙게 되면은 이 표면에 렌티큐를 만들기 위한 레이저가 나갈 때 이 레이저가 정확하게 못 나가거나 가려지겠죠. 근데 이게 평면이 될 때는 누를 때 점점점 에어가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면으로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조사면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클리어 라식이 작년부터 소개되고 나서부터는 클리어 라식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한 각막 또 건강한 각막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제 눈을 수술 받는다면은 클리어 라식으로 감히 받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